자, 그럼 앞서서 말씀드렸던 SKI 테크놀로지 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우리 박영실님께서 올려주신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매수하셨던 가격이 88,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꽤 들고 계신 것 같아요. 20%의 비중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한 9.6% 정도의 손실이 나 있는 구간이고요. 그래도 많이 네. 회복했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그러니까 이게 한 58,000원까지 견디시고 네. 또 다시 또 올라오는 거를 보는데 이번 주 괜나 설레실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게 심장박동이 그럴 수 있어요. 다시 들어오는 것인가 네. 또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박준현 운용력께서는 투자 의견 어떻게 가져가세요? 예, 투자 의견은 일단 매도 드렸습니다. 매도. 네, 그리고 김민준 전문가께서는요? 네, 일단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네, 자, 엇갈렸습니다. 자, 매도를 해야 되는 의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운용력님. 예, 예사는 이제 분리막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분리막 기업인데 예사가 이제 3분기 때 일단은 영업이 아마 78억 정도 나면서 흑자 전환을 했어요. 근데 상당히 좀 더디게 좀 진행이 좀 되고 있고 작년 그 3분기 대비해서 매출액 성장이 한 30% 정도 되니까 성장을 합니다. 성장을 하는데 근데 이제 매도 의견을 드린 이유가 현재 예사가 이제 분리막 쪽에 투자가 2025년도에 아마 거의 양봉이 되면 아마 글로벌 시장의 1위 기업으로 올라설 겁니다. 이 기업이 그 WCP라는 회사 분리막 회사가 상장돼 있어요. 중소회사. 그럼 이 회사하고 2위 기업이니까 SKI 테크놀로지가 2025년도에 캐파 증설이 양봉이 되면 1위로 올라서니까 그걸 전제하에 WCP와 비교해보면 SKI 테크놀로지를 지금 주가를 가져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저는 답이 나온다고 봐요. 왜냐하면 2025년도 이제 캐파 증설 완공의 시점에서 SKI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이 얼마냐면 2000 지금 추정치 전망이 2,476억, 단기순이 1,900억입니다. 근데 앞서 이제 WCP라는 회사가 이미 분리막 사회에 올해 진출해가지고 이익이 상당히 안정화단계에 접어들었어요. WCP를 보고 계시는데 WCP가 작년도에 영업이 580원 났고요. 앞서 SKI 테크놀로지가 작년도에 적자가 좀 깨났죠. 작년도에 520억 적자 날 때 예산은 500억 이상 이익이 났고 올해도 SKI 테크놀로지 올해도 적자거든요. 근데 예산은 올해도 567억 원에 단기순 600억입니다. 그다음에 2025년도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영업이익이 한 1,293억 원에 단기순이익 1,000억인데 네. 2025년도 SKI 테크놀로지가 지금 전망치로 따지면 단기순이익이 1,900억이거든요. 그럼 두 개에서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면 SKI 테크놀로지가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거의 6조 원일 겁니다. SKI 테크놀로지가 5조 7천억, 그다음에 분리마켓 중소형회사인 WCP가 지금 1조 4천억입니다. 4배 차이 납니다. 4배 차이 나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본다 한대로 저는 분리막 기업인 이거 WCP가 주가 WCP가 이러거든요. 차트 보시다시피. 그렇죠? 거의 바닥입니다. 이 종목이 가야 되는데 이 종목은 재무내용도 탄탄하거든요. 이익기업이고 그런데도 못 가네요. 못 가죠.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얼마만큼 가겠느냐 이거죠. 지금 밸류 자체도 2025년도 실적 기준해 가지고 PER 단위로 30배입니다. 최근에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실적이 하향 조정이 좀 돼가지고 주가 좀 떨어져서 일부에 LNF 같은 경우는 전망치 자체가 이제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PER 단위로 14배, 15배까지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지금 분리막 기업이 30배다. 물론 분리막 기업이 영업이익률이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이 양극재 관련 기업들을 영업이익률이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극재 관련 기업들이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사이입니다. 돈이 안 돼요. 조금밖에 못 경쟁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네. 5% 평균 6%밖에 안 됩니다. 많이 팔아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동박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10%가 넘습니다. 근데 SKI 테크놀로지의 영업이익률이 얼마냐면 20%예요. 높은 거 아닙니까?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WCP도 20%예요. 그러니까 이거 평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영업이익이 높다는 것 자체는. 예, 2배 양극재 기업들보다 하이니켈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을 얘기를 하는데 경쟁력이 높으면 영업이익률이 높아야 되거든요. 네. 영업이익률이 6% 7%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분리막 기업은 20%이기 때문에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다 한다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WCP가 주가 못 가는데 SKI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의미 있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다. 그다음에 2030년도 기준해 가지고 2025년도 기준 PER 단위로 30배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장 매도는 아니지만은 WCP에 비해서 너무 SKI 테크놀로지가 좀 빠르게 올라온 게 아닌가. 지금 WCP가 좀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일단 보유 의견이고 목표 주가는 그래서 의미 있게 상승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92,000원 정도를 목표 주가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장님 약간 88,000원 높게 사셨는데 손절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손절 필요하다면 최근에 올랐던 가격도 여기를 돌파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74,500원들을 약간의
되돌림 시점이 나온다 한다면 이 가격대가 비중 축소 내지는 손절할 수 있는 가격대가 좀 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준현 운용력의 내용을 좀 들어보셨고요. 이어서 김민준 전문가 내용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유 의견 주셨죠? 네, 저는 뭐 단기 목표가로 드렸고요. 네. 이제 뭐 연말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뭐 내년 좀 하반기까지 보유해 가면 10만 원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적이 좀 정상화되는 쪽이고 사실은 가장 컸던 부분이 실적도 있지만 폴란드 공장이죠. 네. 이쪽 부분이 신규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악재가 있었을 거고. 네. 분리막 기업 자체가 SK저는 아이테크놀로지가 원티어라고 좀 보는 쪽인데 기술력 부분에서. 네. 그리고 이제 강력한 좀 뒷배경이 있잖아요. SK온이라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 기업은 저도 그 박준현님의 의견에 좀 동의를 하는 편이고요. 마진율이 오히려 높은 쪽입니다. 그러니까 양극재단 제가 처음에는 원자재가 왜 이렇게 좀 부각이 많이 됐느냐. 수직 계열 하는 이유가 원자재 단이 30%가 넘어요. 마진율이. 그러니까 포스코가 아리엔트나 호스도 사고 이런 거거든요. 자기들이 다. 그렇죠. 다할 거라는 그리고 거죠. 네. 그 원자재에서 소재단으로 넘어오면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동박, 전해질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네네. 즉 양극재가 이제 6%에서 한 10% 사이 되고 나머지 기타 소재들은 10%가 넘습니다. 전해줄도 영업이익률이 10%가 넘고요. 네. 음극재도 10%가 넘고 그 다음에 도전재도 10%가 넘어요. 그리고 분리막도 10%가 넘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그러니까 양극재단은 규모의 성장을 계속 해가지만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못 남기니까. 앞으로 이제 20년 정도 흐르면 메모리처럼 될 공산이 높아요. 굉장히. 소량 품종을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좀 이제 평가를 못 받는 게 아무래도 이제 수급 쏠림이라든지 모멘텀 부각을 좀 못 받는다는 부분도 있고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많이 또 12만 원까지 고점을 좀 찍었어요. 네.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가격 조정을 받았다는 부분이니까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인식의 변화는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요. 뭐 장비 기업이 됐던 금호시든 실적으로 좀 화답을 하면 네. 전방 산업이 안 좋더라도 좀 올라가는 쪽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분리막도 일정 부분 타격은 있겠죠. 장비하고 또 틀려요. 그거는 캐파 증설하면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매출 인식이 되지만 이거는 배터리가 나가야 되는 쪽이잖아요. 분리막은 배터리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배터리가 잘 팔려야죠. 그렇죠. 전방 산업이 더 개선되면 모멘텀 좀 탈 거고 그래도 올해같이 저조한 실적은 안 찍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평가를 했을 때 단기적으로 저도 목표가 92,000원까지 좀 잡아드렸고요. 내년 가가지고 이제 증권사 가이던스가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지금 매출 1조 원에 영업이익률 11%, 영업이익 1,100억 찍는다는 가이던스거든요. 네. 이대로 간다면 저는 10만 원 돌파가 유력하다고 보여져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검증이 필요한 거죠. 아, 그렇군요. 분리막 장비 쪽이라고 해도 이거는 저는 똑같습니다. 검증이 필요하다. 양극재도 뭐 100만 톤 생산한다. 등등. 근데 그건 이제 목표니까. 그렇죠. 예. 검증이 그건 필요한 쪽이고요. 그렇군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 전반에 관해서는 성장이 계속 될 거예요. 될 거기 때문에 뭐 가장 큰 노이즈라고 하면 정치적 대선 변수. 네, 맞아요. 이 정도 말고는 없다고 예.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 92,000원. 손절가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이제 비중이 20%니까 오늘 그 5일선이 73,000원 정도까지 와 있는데 내일 되면 좀 더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5일선 기준으로 이탈시 손절가 드렸습니다. 손절가는 75,000원 제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I 테크놀로지와 관련해가지고 두 분의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박준현 운용력부터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네. 이제 보유로 바꾸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92,000원의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74,500원 제시를 하셨고요. 김민주 전문가께서도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기준으로 92,000원인데, 내년 이제 하반기까지 다 봤었을 때 10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 확인해보고 만약에 여유 있으시면 거기까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하고요. 75,000원의 손절가도 제시해드리겠습니다.